자, 이전 영상에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는 두 번째 방법, 에너지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 같은 경우에는 연속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경계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전 유체다, 정류 상태의 흐름이다, 1차원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조건이 전부 만족할 때만 성립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계 조건, 자, 바운드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완전 유체, 그죠? 완전 유체 또는 이상 유체 인 경우에만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 유선. 단일 유선에 대하여 성립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일러의 3차원 유체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는 베르누이 정리는 흐름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단일 유선이라고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오일러의 3차원 유체 운동 방식으로부터 유도되는 베르누이 정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의 모든 단일 유선뿐만 아니라 흐름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력의 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단 G는 제외. 자, 중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G를 제외하고 다른 외력이 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유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압축성 유체.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 이 유체의 성질, 점성이나 압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압축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에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물은 압축되는 정도가, 압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성에 대해서는 보통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 중에, 자, 이 이야기도 위에 완전 유체, 단일 유선 이런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 흐름 중에 와, 자, 와라고 하면 뭐냐면 소용돌이를 이야기하죠. 소용돌이와 볼텍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흐름 중에 와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계 조건들이 있어야만 베르누이 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자,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는 방법 첫 번째,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봤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들일 텐데, 자, 이런 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자, 이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수평 기준면, 자, 수평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질량 M의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운동을 할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그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mgH가 되겠죠. 그죠? 자, mgH 위치 에너지인 mgH 플러스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되며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자, 이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체에 적용해서 유체가 가지는 각 에너지 크기를 수도로 환산한 게 베르누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그럼 유체 운동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대충 이제는 뭐가 등장할지 이런 예상이 될 겁니다. 그죠? 유선으로 이루어진 유관입니다. 자, 유선으로 이루어진 유관이고요. (1번) 단면, 그죠? 네. 2번 단면. 자, 이 1번 단면과 2번 단면을 우리가 검사 단면이라고 하고, 자,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1번 단면과 2번 단면이라고 하면, 이 1번 단면과 2번 단면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단면, 컨트롤 섹션이 되고, 1번 단면과 2번 단면 사이에 이 볼륨을 우리가 이제 검사 최적, 그죠? 컨트롤 볼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머니 중심, P1, 그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G1, 그죠? G2라고 하고, 1번 단면에 대한 단면 특성으로 우리가 A1, V1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 단면 A2, V2,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앞서서 우리가 연속 방정식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면 1에서 dt 시간 동안
유입되는 질량. M1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로 DT 시간 동안 유입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V1 A1 DT. 그쵸? 얘네들 세 개를 하면 최적. 그러니까 뭐? V가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단면 2에서 DT 시간 동안 유출되는 질량. 자, M2는 V2 to DT.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할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체의 흐름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체의 운동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운동하는 유체가 가지는 각 에너지의 크기를 수두로 환산. 자, 각 에너지의 크기를 수두로 환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오일러의 방정식을 이용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유체가 가지는 각 에너지는, 이 유체가 가지는 각 에너지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여기 정수압, 그죠? P1, P2. 그래서 유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 에너지도 가진다 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위치 에너지, 그죠? 위치 에너지, 1번 단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h죠.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mgh니까 는 m1 g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얘는 우리가 m1은 뭔지 알고 있으니까 v1 a1 dt g의 g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단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역시 mgh인데 m2의 g의 g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2 dt g g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위치 에너지는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다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자, 1번 단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1번 단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m1 v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또 m1은 알고 있으니까 될 거고요.
자, 2번 단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역시 mv 제곱인데, 자, 그러면 A1, V2, A2, DT,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 압력 에너지가 있겠죠. 그렇죠? 압력 에너지. 자, 우리가 압력 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에너지는 우리가 F, S, 여러분들 뭐 또는 F, L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F는 P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S는 V dt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왜? V는 dt분의 ds니까. dt 하면 S가 남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용해서 하면 1번 단면에서의 압력 에너지는 Fs는 P1 A1 V1 dt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단면에서의 Fs는 P2 A2 V2 dt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에너지, 흐름 유체 가지는 각각의 에너지를 다 표현을 해 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1 A1 DT. 자, 우리가 쭉 쓴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각각의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다 표현을 해뒀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 A1 DT 플러스 B1 A1 DT는 V2 A2 DT G의 G2 2분의 1 DT. 자, 이렇게 됐는데 식이 복잡합니다. 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속 방정식, 그죠? 연속 방정식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A1 V1은 A2 V2더라.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V1 A1 V1 A1 V1 A1 V2 A2, 그죠? 자, 얘네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없앨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DT 없어지죠? DT 얘도 다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G2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압력항이죠. 압력의 항입니다. 압력의 항인데 얘를 수도의 항으로, 수도항으로 바꿔주면 이미 이 압력항에서 이전에 오일러의 운동방정식 우리가 적분했던 형태가 나왔습니다. 바꿔주면, 그리고 G는 H이므로, 그죠? 수도항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단위 중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단위 중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H, 자 다시 수도항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수도항으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로 G가 감마니까 감마로 나눠주면 얘네들은 없어지고 수도항이 남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G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B1는 G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형태로 바꿔보면 P1 플러스 G1는 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2 플러스 G2는 뭡니까? HT. 이거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유도를 해 봤습니다. 베르누이 정리.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림이 있죠. 그래서 1번 단면에서의 에너지의 총합은 이러하고 2번 단면에서의 에너지의 총합은 이러하고, 얘네들을 다 합친 걸 우리가 HT라고 하는데, 토탈수도, 그죠? 얘는 항상 이 구간 내에서는 일정하다라는 거, 흐름 중에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체의 운동에 적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그 경계 조건에 완전 유체라는 게 있었죠. 점성과 압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중에서 마찰이 발생을 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다 유도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자, 얘는 유선으로 이루어진 유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 흐름의 중심, 1번 단면에서의 흐름의 중심까지를 G1 위치 에너지, 그죠? G2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압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 눈으로 이 관로 상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피에조미터, 자, 우리 나중에 관수로에서 배울 겁니다. 피에조미터라는 거를 이렇게 꽂으면, 그냥 관을 꼽는 겁니다. 관을 꽂으면 여기서 수두가 형성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이거 우리가 피에조미터 수위라고 하는데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를 감마분의 P1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감마분의 P2라고 하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속도 에너지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평 기준면과 평행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에너지선,
뭡니까? HT를 연결해 놓은 선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20분의 V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분의 V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실제 유체의 흐름에서는 이게 성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더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완전 유체의 흐름에서는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관수로와 개수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개수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물이 흐를 때 위치 에너지가 큰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거 우리가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수로 같은 경우에는 압력 에너지가 큰 곳에서 압력 에너지가 작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물이 흐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중력과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연결한 선. 자, 여기는 얘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얘가 되겠죠. 자, 이 위치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연결한 선. 이 선을 우리가 동수경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수경사선은 뭐라고요? G 플러스 가마분의 P.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정리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많이 활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나 우리가 통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원로의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유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 베르누이 정리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베르누이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도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르누이 정리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이 베르누이 정리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